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동궁과 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동궁과 월지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경주 시내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주역에서 600번이나 607번 버스 등을 타면 10분 내외로 도착합니다. 인근에 경주박물관과 대릉원, 첨성대, 월정교 등의 유명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빌린다면 한꺼번에 많은 곳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월지의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간 날은 흐리고 비가 와서 구경하기에 썩 좋은 날씨는 아니었는데요. 한 가지 좋았던 점이 있다면 저 말고 다른 단체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조용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매표소에서 표를 샀습니다. 성인 한 명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구 옆에는 이렇게 동궁과 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해주는 안내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가면 좋겠죠? 입구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동영상 자료를 상영해주는 영상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월지 주변으로 수많은 건물터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곳이 태자가 거처하던 동궁이면서 임금과 신하들이 연회 장소로 쓰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의 주춧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철망으로 쳐놓은 곳도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 발굴하면서 나온 수많은 석재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주춧돌이나 층계 등으로 쓰였던 녀석들이죠. 근처에 안내문이 있어서 따로 읽어봤는데요. 지금도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이곳 월지의 서쪽 호안에 5개의 건물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곳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곳의 발굴을 마치면 신라 때의 모습으로 전부 건물을 지어서 복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순수한 문화재 복원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해당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혹은 관광객을 유치해보겠다는 경제 논리가 앞서는 경우가 많아서 추진하는 의도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신라 때의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입증해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복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아마 조선식으로 복원해놓고 1000년 전에 신라 궁궐을 복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경주에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경주에 대해서 잘 알고 즐길 수 있도록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는데요. 다시 월지를 보러 가겠습니다. 건물터를 지나면 맨 처음 복원된 서측 호안의 1호 건물이 보입니다. 건물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요. 건축물을 복원한 모습을 보면 일단 팔짝지붕의 누각으로 지었고요.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높이는 9m라고 합니다. 안내문에 의하면 1980년에 복원했다고 하네요. 기둥과 공포 등의 구조를 보면 조선시대의 식은 아니고 고구려 고분벽화나 고려시대의 건축물을 참고해서 복원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안압지를 발굴할 때 출토되었던 건축자재를 참고해서 이렇게 난간도 만들었습니다. 누각 안으로 들어가서 연못을 감상하면 좋겠는데 누각의 출입을 막고 있어서 이렇게 그냥 주변에서 연못을 감상하였습니다. 카메라로 한 번에 담지 못할 만큼 연못이 넓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매우 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각의 바로 앞으로는 이렇게 큰 섬이 막고 있는데요. 단풍이 끝물일 때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이렇게 3호 건물이 보입니다. 아까 보았던 1호 건물보다는 약간 더 큽니다. 정면 5칸에 측면 4칸짜리 건물입니다. 그 옆에는 5호 건물이 있는데요. 크기가 좀 작은 3호 지붕의 누각 형식으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 3호 지붕 누각 역시 공포의 구조는 다른 건물들과 똑같습니다.
기둥들 사이로 멀리 연못이 보이는데요. 조금 더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불구불한 반대편에 호안이 보이네요. 3호 지붕 누각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연못의 동쪽 편이 보이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구불구불한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쪽에서 북쪽으로 돌아가면서부터 호안의 모습이 구불구불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호안에 쌓은 석축도 작고 자연석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 크기의 섬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못의 바깥쪽에는 이렇게 숲도 조금 있는데 단풍이 떨어져서 운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자친구랑 데이트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못에는 오리와 기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러기 안자와 오리 앞자를 써서 안압지라고 했나 봅니다. 여기는 완전히 오리 세상입니다. 건물이 있는 서쪽 호안을 보면 네모 반듯하게 다듬은 돌을 쌓아서 올렸습니다. 동쪽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쪽은 월지의 북쪽인데요. 여기도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의 월지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보유했던 모양입니다. 비가 오던 중에 해가 떠서 무지개가 떴습니다. 잠시 감상하고 가세요. 이건 월지의 북쪽에 자리 잡은 출수구입니다. 물이 빠지는 곳인데요. 돌에 생긴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저기를 나무로 만든 마개로 막거나 열어서 수위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으로 오시면 연못을 감상하기가 좋습니다. 나무라던가 건물 같은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을 거쳐서 동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모습의 호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 깊숙한 곳까지 물이 들어와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복잡한 동쪽의 모습은 경주 일대의 해안가 혹은 한반도 서해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지의 남쪽과 서쪽이 건물도 있고 돌쌓아 올린 것도 반듯해서 상당히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반면에 북쪽과 동쪽은 돌쌓은 것도 자연스럽게 했고 이렇게 주변에 소나무와 대나무 등을 심어서 마치 자연에 있는 것 마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월지로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입니다. 마치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입수구를 조성했죠. 그리고 물이 흘러오면서 자연스럽게 찌꺼기가 가라앉도록 중간중간에 연못도 만들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거북이 모양의 돌수조도 만들어서 물이 세차게 흐르지 않고 한번 멈추었다가 흙찌꺼기를 가라앉게 하고 고요하게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계속 따라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부터 돌로 포장해 놓은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이건 진짜 신기해서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따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이토록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렇게 동쪽을 다 보고 남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다시 건물이 있었던 자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동궁과 월지 관람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다 보고 나오려는데 입구에서 저렇게 야간 점등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매일 해지는 시각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점등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저처럼 낮에 구경하는 사람보다는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 야간에 찾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